대한민국 살면서 여기 한 번 안 가보신 분 절대 없을 거예요. 하루에 한 번은 무조건 가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 심지어 그 이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의 옆 어디에나 있는 편의점이죠. 1982년부터 편의점 사업이 시작됐는데 2000년이 될 때까지 별로 큰 성장은 없었어요. 그러다 2002년 월드컵을 기점으로 확 성장하기 시작했고 2010년대부터는 전성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전성기가 아니라 전성기를 맞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이때부터 편의점 사업은 GS와 CU, 이강구도로 굳어져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 둘, GS와 CU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GS와 CU가 라이벌인 건 아주 유명하죠. 여기에는 편의점 외적인 관계도 섞여 있는데요. 얘네들이 어디서 시작했는지 그 근본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요. GS의 뿌리는 LG예요. 원래는 LG25였어요. 보니까 1990년도부터 2005년까지 LG25였는데 솔직히 저 LG25 처음 들어봤거든요. 로고를 좀 보면 기억이 나려나 해서 봤는데 진짜 너무 초면이더라고요. 제 또래들을 보니까 본 적이 있다 없다 한 반반 정도 되더라고요. 어쨌든 2005년 GS가 LG그룹에서 분리가 되면서 이름도 LG25에서 GS25로 바뀌었습니다. CU는 현재 BGF그룹 소속인데요. 이 BGF그룹의 회장이 홍석조 님이에요. 누나가 삼성 이건희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 님이고 형은 중앙일보와 중앙그룹의 회장이었던 홍석현 님이에요. 가족관계가 남다르죠. 즉 삼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BGF의 토대가 된 그룹이 보광그룹인데 실제로 이 보광그룹이 1996년 삼성 계열사로 들어갔었어요. 99년엔 중앙일보 소속으로 삼성에서 분사했고요. 그리고 2006년엔 중앙일보에서도 떨어져 나왔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GS와 CU의 경쟁이 당시에는 LG와 삼성의 대리전 같은 성격이었던 거죠. BGF는 보광회밀의 약자인데 처음에는 뭐 반도체도 하고 자판기 사업도 하고 리조트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게 되게 많았어요. 이 중에 하나가 일본 회밀이마트와 제휴한 편의점 사업이었어요. 지금은 전부 정리하고 편의점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보광과 회밀이마트는 2012년에 결별했어요. 주된 이유는 편의점 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로열티도 같이 커져버린 탓이 좀 큽니다. 그리고 회밀이마트가 일본계였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아무튼 GS와 CU는 2010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투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CU는 점포수에서 GS를 앞질렀고 GS는 매출에서 CU를 이기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물론 뭐 한 번씩은 뭐 그렇지 않은 해도 있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서로 막 자기가 내가 1등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둘이 엎치락 뒤치락 할 만큼 큰 차이가 나질 않으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거죠. 이 둘 경쟁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시락 전쟁이에요. 지금은 그 열기가 좀 덜했는데 한창 치열했을 때는 그야말로 난리였습니다. GS의 해자 도시락과 CU의 백종원 도시락은 인터넷에서도 큰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해자 도시락은 푸짐한 구석으로 신조어까지 만들어졌죠. 해자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여담인데 창렬하다 이 말도 편의점에서 나왔잖아요. 이건 세븐일레븐에서 나왔습니다. 해자 백종원 도시락보다 심지어 먼저 나왔어요. GS랑 CU 자기들끼리 하도 치고 받고 싸우니까 세븐일레븐도 좀 뭔가를 해야겠다 싶었던 건지 세븐일레븐의 실책이 이 둘의 싸움을 더 피 터지게 만든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GS와 CU는 도시락 전쟁 이후에도 조용히 그들만의 싸움을 했어요. 싸우긴 싸우는데 뭔가 좀 음소거 모드로 싸우는 느낌이에요. 크게 이슈될 건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이 편의점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편의점 3사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백화점 3사 매출을 뛰어넘으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특히 2020년 GS와 CU의 매출이 각각 6조 9,715억 원 그리고 6조 1,678억 원이었어요. 억소리도 아니고 이게 조소리가 날 줄은 진짜 편의점 매출로 몰랐네요. 두 번째는 편의점 재계약 시즌입니다. 편의점은 보통 5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만 신규 점포가 10,000개가 넘게 새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GS와 CU 모두 상대 편의점의 점주를 자기 편으로 이렇게 끌어오려고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런데 수도권을 벗어난 편의점들은 코로나 피해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이대로 폐업하는 점주들도 꽤 많을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GS에 해당
해당되는 건데 성별 혐오 논란이 있었어요. 지난 4월부터 스멀스멀 얘기가 나왔죠. GS 한 점주가 채용 공고를 올렸는데 그 조건으로 페미니스트가 아닌 자, 그리고 소극적이고 어떻게 하는 분은 지원하지 말라는 공고를 낸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GS 본사는 점주 개인의 일탈이라면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사과문을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성 혐오 기업이란 소리까지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한 달이 지나서 5월이 됐는데 캠핑을 주제로 마케팅을 하는데 이번엔 남성 혐오 문제가 터져요. 고객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클레임을 거니까 몇 번이나 수정을 했는데 수정 후에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서 더 큰 논란이 된 거예요. 대처도 좀 별로였던 게 이게 오해이다, 외주 탓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해요. 결국은 불매 운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달 사이에 남혐과 여혐 문제가 골고루 터졌어요. 이 정도면 그냥 사람을 혐오하는 게 아니냐 이런 농담까지 좀 듣는 지경이 됐죠. 하지만 주가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실제로 주가가 떨어졌어요. 불매 때문에 매출도 떨어지니까 점주들도 가만히 안 있고 주주들도 지금 난립니다. 유야무야 이게 방지턱 넘듯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방지턱이 갑자기 솟아오른 느낌이랄까? 결국 아무 수습도 못하고 문제만 키운 꼴이 됐어요. CU는 뭐 하고 있을까요? 얘네도 5월에 소동이 좀 있었는데 본사 직원이 동네 작은 마트에 가서 가게 안을 막 찍어요. 도둑 촬영을 한 건데 이걸 가게 주인한테 들킵니다. 심지어 10m 거리에 CU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안 그래도 편의점이랑 경쟁 관계인데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곱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CU 측에선 그냥 통상적인 시장 조사였다고 사과나 해명 같은 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곰표 맥주가 대박이 났죠. 곰표 맥주, 36도 등 다양한 콜라보로 큰 인기를 끌었고 또 편스토랑으로 마케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요.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고 있습니다. 이대로 CU가 매출 1등을 찍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과연 GS와 CU, 치열한 2강 체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까요? 아니면 CU가 이 기회에 새로운 1등으로 떠오를까요? 오늘 준비한 편의점 대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마녀스푼의 마녀언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